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보합, 우리 야간 선물은 0.3포인트 올라서 335.3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박스권 마감했습니다.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아침에는 SK 하이닉스의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상승 출발 후에 하루 종일 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출발 후 차익 나오면서 KRX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는 SK 하이닉스가 약 20% 정도 차지하면서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DB하이텍,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 LX세미콘 순서로 현재 비중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갭 상승 그리고 아침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하락했다면 KRX 반도체 지수도 계속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쉬웠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차트와 KRX 반도체 지수 차트 비슷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반도체 지수가 내려가면서 다른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강했던 AI 반도체주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도 영향받아서 오늘 음봉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은 333.80으로 종료했고요. 이론 베이시스는 1.68, 시장 베이시스는 1.25로 끝났고 등합은 8.57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달러 선물 외국인들이 2천억 매도했습니다. 다시 매수 베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다시 그걸 날려버렸네요. 그래서 환율 상승 베팅 속도를 좀 늦추는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1300 언더부터 외국인들은 상방 베팅을 많이 해와서 환율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했었고 1차 목표 1340원 말씀드렸는데 1340원 살짝 넘어가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외환당국의 방어가 나와서 외국인들은 주춤주춤 거려서 포지션을 축소 원위치 시켰고요. 차후에 1370까지 계속 넘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매수했다가 나갔다가 매수했다가 나갔다가 그래서 현재는 중립이지만 환율 상승 베팅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1340원 방어 일단 후퇴하고 차후에 1340선을 강하게 뚫어버리면 1370대까지 향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유력해 보이죠. 월봉 차트로 현재 장기간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환율에서 지금 월봉이 이 자리가 좀 비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완전히 꺾여져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환율을 함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시장 상승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확실하게 이 추세를 꺾고 내려앉기 시작해서 여기 그 다음 라인인 1125에서 75 사이인 1150을 향하러 갈 때 그때 시장 상승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불안한 상태, 외국인들 누적 매도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 함부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추세대로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더 높죠. 사실 그래서 그런 점들 지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환매수 우위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땡기는 건 아니다. 기존에 매도했던 것을 매수하는 중이다. 환매수하는 중이다. 일부 그러면서 보통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유리한데 그 상황에서 일부 환매수를 하는 거면 최대한 싸게 사들이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환매수가 많았던 시기 오전 점심 전까지는 환매수 비율이 더 많았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해도 크게 시장은 오르지 않았었죠. 왔다 갔다만 했었고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에 외국인들의 환매수도 환매수지만 순수 매수 절대 매수량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 갈색선 올라가는 12시 이후 올라가는 상태 1시간 반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12시부터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이 전까지의 흐름과 확실히 다른 전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탈 전체로는 오늘 환매수가 많았지만 시간대별로는 12시 이후에는 순매수도 그냥 순수 매수도 많았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풀양봉으로 끝나지는 못했고요. 올라가다가 많은 작은 위아래 꼴이 달린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위클리 옵션과 선물 거래 모두 다 따져봤어야 됐는데 일단 위클리 옵션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외국인 선물 환매수 우위 그리고 누적은 2조 6천억대 매도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만 5조 6천억대 매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한 상태고요. 투시는 오늘 이제 종가 베팅 신규 매수 한 1,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투신이 오늘 종가 매수로 한 1,0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어제는 엊그제 매수 베팅했던 것을 손절했죠. 어제는 매도가 종가에 잡힌 게 이제 신규 베팅이 아니라 기존에 매수했던 것을 매도 환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신이 신규 매수 베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신규 베팅 마지막에 주황색 신규 베팅에 투신이 확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게 장중엔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종가에 확 튀었어요. 환매가 아니라 신규 베팅이었다라는 게 포착이 되었고요. 그럼 오늘 1,000억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투신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어쨌든 요즘 투신의 성적이 뭐 어제는 약손절한 거니까 평균적으로 올해 들어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일부 상승을 도모할 수 있겠다,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봐야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은 준비가 바로 변동성을 보일 준비가 크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팅값은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면 좋겠지만 2월물도 챙겨야 되죠. 2월 만기에 외국인들이 비교적 콜옵션도 좀 사 놓은 상태고 그다음 미니 선물이 매수 포지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물론 외국인들의 주된 포지션은 아직도 월물에서는 양매도가 많습니다. 콜 매도, 푼 매도. 그런데 이제 외가격으로는 그래도 조금 상방 베팅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조금은 포착이 되고 있어요. 뭐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옵션 쪽으로는 그래. 옵션 쪽으로는 콜옵션은 뭐 없다고 봐야겠네요. 방금 전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위클리 정도로 계속 챙겨서 그렇지 월물은 뭐 콜옵션은 뭐 없고 대신에 미니 선물 쪽으로 상승 베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2월 달 관리는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2월 만기까지 2월 8일이거든요. 2월 8일까지는 최대한 버텨줬으면 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조금 곤란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월물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누적 매도가 대량으로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도 뭐 중국처럼 뭐 그런 강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스위칭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콜옵션이 이제 기관들이 요즘 좀 콜옵션을 많이 사긴 했습니다. 이제 기관들 이 콜이고 미니 선물은 외국인들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투신에 대한 거는 오늘 신규 베팅이다 써드렸고 오늘은 이제 미국 GDP 발표가 10시 반에 있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10시 15분에 있고 인텔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제는 테슬라 실적 발표였고 엊그제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였고 오늘은 인텔 실적 발표합니다. 이제 실적 발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면서 나스닥이 과연 흔들릴 것인가. 미국은 아직까지는 개인 숏이 계속 우세합니다. 그런데 슬슬 개인들이 숏 포지션을 슬슬 줄어드는 숏 포지션이 줄어드는 모습도 슬슬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 해외 선물 분야에서 지금 개인들 숏 비율이 70%대에서 60%대로 좀 축소됐고요. 물론 이게 가볍게 몇 퍼센트씩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것. 유진 투자 선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도가 좀 많아요. 얘들의 숏 포지션이 좀 많은 상태인데 어쨌든 뭐 전체적인 증권사들이 좀 주춤주춤 거리기는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지만 함부로 나스닥의 끝을 추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면 대처를 하는 거죠. 나스닥은 그렇게 쉽게 이게 끝나지 않는 현재 지금 상태고 뭐 신고가를 달성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근데 이제 주요 실적들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월 말에 FOMC 예정되어 있고 뭐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것뿐이죠. 원래 좀 길게 가자면 한 달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다음에 뭐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면은 중국과 이제 대비되는 상황들, 중국과 미국이 계속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잖아요. 지금 중국장을 Y축 반전해 보면은 가다가 지금 신고가를 가다가 이제 끊긴 그런 모습이 되었고, 이제 미국 시차가 좀 있겠죠. 미국도 앞으로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가다가 좀 끊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시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릅니다. 중국은 강한 V턴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의 정책을 썼죠. 이런 미국의 이제 고점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은 이 틈을 타서 420조 원대 부양책을 지지대 삼아서 V턴 했습니다. 420조 원대 지금 역대급 중국은 돈을 많이 풀어서 증한 펀드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차적인 부양책입니다. 증한 펀드는 일단 먼저 공매도 금지부터 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우리는 이제 1차를 쓴 거고 중국은 1차, 2차를 지금 다 쓴 상태입니다. 물론 공매도 금지가 우리처럼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기관들한테 순매도를 금지하는 게 같은 골자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은 2차적인 부양책, 심리적인 강력한 지지라인 형성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증한펀드 얘기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였냐면 코스피로 보면 2022년 9월 달에 이 저점 만들 때 우리도 증한펀드 이야기가 있었죠. 증한펀드를 가동해서 증시를 살리겠다. 단 언제? 조금 더 빠지면 하겠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증시는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쓴다라는 얘기가 도니까 심리적인 지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우리는 1차 카드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기에 써버렸기 때문에 2차 증한펀드는 신중하게 써야 하는데, 최소한 지난번에 거론됐던 코스피 2200 언더는 찍어줘야 그 얘기가 나오겠죠. 요쯤은 되어야 또 증한펀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1차 쓰고 2차를 너무 성급하게 쓰면 다음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써야 될 거고요. 2200 언더로 가면 대신에 지금 외국인들이 누적해서 선물 매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수익금이 2천억 정도가 지금 찍히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누적 매도를 더 늘린다면은 2천억보다 커질 수도 있고 줄인다면은 적어질 수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 정도 위치까지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전저점까지만 가도 사실 2천억 정도 되긴 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거의 3천억 근처에 육박할 거예요. 어쨌든 2천억대 돌파하는 요 정도 자리 안까지 와줘야 외국인들은 야, 이 정도면은 매도 익절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구간이 왔다라는 거고, 평소에 외국인들은 누적 매도나 누적 매수 한쪽으로 많이 쌓았을 때 수익금이 2천억 이상부터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안은 들어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직전 저점을 하향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까지 가야 증한펀드가 나오니까 그 전에는 사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전원 시장이 나오면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상 여러 가지를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익절 물량이 잘 나왔던 그 자리가 저 2천억 구간이고, 공매도 금지를 앞둔 작년 11월 초 요때 사실 2천억 구간이 됐었는데, 요때는 외국인들이 익절을 사실 한 번만 더 밀리면 익절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나왔었죠. 그래서 요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2천억 구간 선 들어가면은 다 익절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박스 내부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반등. 자, 다시 선물로 볼게요. 여기 다시 오늘은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 내부로 들어와 주면서 왔다 갔다 반등을 해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특별하게 큰 일이 나스닥부터 이제 꺾이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니까 큰 충격을 보인다면은 벗어나겠지만, 무난한 증시가 조금만 더 이어준다면 일단은 우리는 이 횡보 박스 내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지 않을까. 일단 여기 3월물 제가 여기 지워졌는데 여기다 피보나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은 지금 자리, 아이고 이거 좀 삐뚤어졌네. 다시
여기서 다시 체크를 하고 요 밑에부터 고점까지 보면은 오늘 요 지킨 자리가 꽤 유의미한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50% 자리 오늘 지키고 어제도 일시적으로 미사일 때문에 떨어졌지만 지켜내고 전일도 지키고 전전일도 지키고 그 전에는 저항대였고 그 전에 이틀 전에는 여기를 이제 지지라인을 뚫었고 옛날에 한번 지켰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오늘 지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또한 이 위에서 놀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단 나스닥이 크게 무너지지 않아서 야간 선물 반응이 밑으로 깨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나오면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그건 내일 또 판단을 할 거고.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전략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제가 장 시작 전부터 8시 40분 전부터 만기 전략 박스권 트레이딩 장중 박스 관점 유지하고 라인은 좀 잡아드렸는데 뭐 넉넉하게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촘촘하게 밑으로는 좀 왔었죠. 근데 위로는 뭐 거의 좀 더 갔어야 됐는데 오늘 변동성이 더 축소됐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장중 박스 관점을 유지한다. 오늘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에 골자를 맞춰서 오늘 트레이딩 하셨다면 특히나 오전에는 뭐 수익을 몇 번이고 보셨을 거고요. 오후장에는 뭐 조금 뭐 흔들릴 수는 있었죠. 뭐 좀 더 연속으로 올라간 그런 구간.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급격하게 매수하는 상황을 확인한다면 그 자체로도 일단 대기를 하거나 역방향 매매는 조심을 했어야 했을 거고요. 근데 그래도 위클리 옵션 만기에 마지막에 335콜을 살려주지 않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살고 나왔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장중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한쪽을 길게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죠. 어쨌든 다시 올라가도 내려오고 내려가도 올라오니까.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역방향 매매를 포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최종 마지노선을 잡아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구간까지 도달하면 뭐 갈아타거나 스위칭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끊고 다시 살피겠다 하는 걸 봐야지 박스권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박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원웨이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웨이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그 시점 이후로 원웨이로 바뀌는 것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 이후로 박스에서 원웨이로 바뀌면 이거 계속 올라가면서 끝나는 거죠. 방향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오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일당을 했다면 만긴 날에는 괜히 싸움을 붙지 말고 그냥 관망하면서 수익금을 지키는 자세도 괜찮습니다. 먼저 낸 수익을 지키는 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고 하루 종일 계속 싸움터에 있다 보면은 결국엔 지치고 지는 거예요. 치고 빠지고 그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점심시간 이후로 선물을 매수했던 요 흐름 때문에 어쩌면 뭐 역방향은 꼬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순간을 포착을 한다면 그 상태에서 순방향을 타는 것도 또 가능했겠죠. 아니면 대기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꼭 복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때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뭐 잘 하셨든 내가 좀 실수를 하셨든 꼭 복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를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다음에 나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 박스 관점 유지의 마지막 오후장은 만기 싸움에 주의할 것이라는 강조를 제가 계속 드렸었죠.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파생반 분들도 이렇게 또 오늘 수익 인증 올려주셨는데 뭐 아침 프리장 때 200 넘게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150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200만원, 78만원, 193만원, 53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대 여기 왼쪽 오른쪽에 또 보이고요. 혈투를 벌여 승리했습니다. 관점 전략 감사합니다. 위클리 만기 오후는 진짜 함부로 덤비지 말아야겠다라고 써주셨는데 진짜 맞습니다. 예, 함부로 위클리 만기 때는 덤비는 게 아니고 특히나 종가 결제 싸움으로 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좀 여유 있을 때 그리고 좀 확률이 높을 때나 조금씩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래야 뭐 잭팟이 있긴 한데 요즘 또 잭팟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인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스 수급 관점 참고해서 푸스로 한번 콜로 한번 드시고 오셨다. 뭐 여기는 마이너스 180을 까고 수익 전환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고 53만 원. 네, 모두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는 제가 위클리 만긴 날 혹은 옵션 만긴 날 매일마다 이걸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200 기준으로 80% 확률로 저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2시 이후로는 이제 청산 싸움이 일어나니까 좀 변수가 커지고요. 만기 자리 싸움 있는 시기에는 좀 이제 이런 것들을 확률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아침 8시 48분이나 9시 27분 요때까지는 계속 넓었어요. 오전까지는 넓었고, 자, 범위가 5포인트 이내로 들어온 시점이 10시 32분이죠. 10시 반 정도부터는 이제 330부터 335로 정해놓고 박스 안에서, 자, 이 박스가 구간이 정해지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증시는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지만 그 중간값에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값이면 332.5죠. 그래서 요 332.5면은 선물 1.5 더하면은 334 정도 되는데, 한 334점 여기 요 사이를 계속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요 구간 때 계속 그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밑으로 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는 자, 위협을 분명히 밑으로 가했는데, 이때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풋옵션 매도자들이 여기 330 풋옵션 매도자들이 위협은 받았지만 그냥 매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터닝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풋매도자들이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 풋매도를 풀어버렸다면 시장은 계속 내려갈 수가 있었겠죠. 확률적으로. 반대로 위로는 여기까지 왔을 때 콜 335 매도자들, 얘는 이제 외국인 중심이었고 얘는 기관 중심이었는데, 얘네들은 바로 조금씩 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로 힘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332.5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밀어넣는 그런 만기 마지막 자리 싸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간에 잠깐 337.5까지 열었다가 계속 방향이 확대가 안 되면 다시 매도하는 성향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면서 끝났네요. 뭐 이 뒤에는 이제 청산 과정이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요 2시 넘어서는 335 콜 매도자들은 시간상 헷갈리니 그냥 청산해버리자라는 심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괜히 매도를 끝까지 발라먹으려고 0.01까지 계속 0까지 발라먹으려고 갖고 있다가 괜히 손실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냥 시장이 갑자기 반대로 쭉 가버리면 내가 0. 예를 들어서 한 1억 먹으려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한 1, 2억 먹으려고 하다가 10억 손실 보는 경우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자 일단 콜 매도자들이나 풋 매도자들은 위기에 처하면은 옵션 매도자들은 청산해 버린다. 그게 2시 15분 이후에 나왔던 거고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파생반 들어와서 계속 반복해 주신 분들은 좀 점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방송 때 매일마다 그 만기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위클리 만기 마지막 포인트는 335 콜을 살리냐, 요거는 이제 기관들이 콜 매도 자리였고 외국인 콜 매수 자리였고요. 332.5 풋을 살리냐, 이거는 외국인 콜 매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뭘 살리냐 봤더니 둘 다 안 살렸죠. 그래서 332.5 콜과 335 풋의 싸움이 됐는데 결국에는 동시호가의 333.45에 진입해서 333.80으로 끝나면서 개인들이 포진했던 332.5 콜을 조금 살려주고 끝났습니다. 손실을 조금 줄여주면서 끝났네요. 332.5 콜의 승리로 끝났고, 그렇게 해서 위클리 만기 추정 결과가 기실현 포함 외국인들이 32억 수익, 개인이 34억 손실, 금융투자가 5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기가 다소 루즈한 측면이 있었지만, 뭐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루즈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먹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있었던 만긴 날이었다. 진폭도 뭐 아주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먹자면 충분히 역방향에 꼬이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오늘도 먹을 수 있는 만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전체적으로 증시가 약간 위험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1월 31일 FOMC 전까지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두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자 하셔야 될 영역이죠. 최대한
최대한 무리하지 않으시고 현금 확보를 했다가 현금이 없으면 나중에 폭락이 나왔을 때 밑에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충분히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밑에 크게 밀렸을 때 좋은 가격에서 주워 담아야겠다라는 그런 돈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다만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나눠서 한다면 괜찮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단톡방 아직 안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은 문의하셔서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